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설 25시로 세계적인 유명 작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작가 게오르기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외울 때면 이 소설보다는 그로 해서 유래되고 있는 잠수함 속의 토끼라는 말을 전 세계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래 잠수함을 타는 수병 출신이었던 이 게오르기우는 각별히 호흡기가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 잠수함에는 산소 측정기가 없었기 때문에 대신 토끼를 데리고 타곤 했는데 그것은 토끼가 사람보다 산소 부족이 먼저 반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토끼가 이제 호흡곤란으로 죽게 되면 수병들은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잠수함을 수면 위로 떠올리기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항해 중에 토끼가 죽자 이 역할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했고 바로 게오르기우가 그 토끼 역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력의 작가 게오르기우는 진정한 학자 지식인이 소임이 현실과 문명세계의 위기를 포착해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데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 지식인이라면 반드시 잠수함 속의 토끼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가 부족하면 이상 반응을 보여 위기 상황을 알려주는 그런 토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의 정치인들, 특히 이제 거대 정당과 야당으로 나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당내에서 그리고 이 두 당을 중심으로 좌우 양편으로 쫙 갈라져 있는 한국의 지식인 사회, 이 지식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소위 한다 하는 당대의 지성들은 어떤가에 대하여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주요하게 정부 여당인 청와대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관찰해본 바로 오늘날 한국의 친정부 매체들은 그리고 이 매체들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 친여 성향의 논객들은 대부분 마음이 없는 거짓말을 아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렇게나 훌륭한 분들이 예를 들면 그 무슨 대학의 객좌 교수요, 석좌 교수요, 또 명예 교수 하는 분들 그리고 또 무슨 연구소의 소장이요, 센터의 센터장이요, 또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유난한 경력의 견장들을 모두 한두 개씩 달고 계신 분들이 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빤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저렇게나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있을까? 진짜로 몰라서 저러는 것일까? 아니면 저들 본인도 마음속에서는 자기 이와 같은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종속되어 있거나 또는 자기가 지지하고 또 성원해야 하는 그 정당이나 또는 어떤 정치인에 대한 개인적인 의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검은 것도 희다고 보이고 또 흰 것도 검다고 덮어씌우면서 이제 시비를 호도시킨 것일까 이런 의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미 지나간 일로 되어버렸습니다만은 바로 얼마 전에 이 4.7 보궐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였던 박영선은 자신이 캠프 아주 주요한 요직에 바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둔갑시키는 데 가장 앞장섰던 남인순, 고민정, 진성이 소위 남진고라고 부르는 이 세 사람을 앉혔다가 얼마나 많은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까? 이럴 때 도리대로라면 그 정부 여당의 지식인들, 특히 매일같이 언론에 나와서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가공송덕하였던 그 소위 많이 배웠다는, 그래서 정말 누구보다도 세상 돌아가는 사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논객들이 바로 앞장에 나서서 박영선 후보에게 귀띔을 해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시라도 빨리 남진고 이 세 사람을 내치라고 말입니다. 물론 박영선 후보는 늦게나마 이제 이 세 사람을 캠프에서 이제 내보내긴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한다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고민정을 내보내면서 최소한 20만 표가 날아가는 것을 걱정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 글쎄 무슨 소리입니까? 고민정과 손절하면 20만 표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한시라도 이 피해 호소 3인방과 손절하는 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바로 표가 계속 달아난다고 귀띔해주고 일깨워줬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선거일이 이틀이든지 사흘이든지 이제 앞두고 그 박시영 TV인가요? 아니면 그 김용민이 TV든지 하여튼 그 TV에 여러 논객들이 이제 몰려 앉았더군요. 이들은 모두 그 대학의 교수요, 변호사요 하는 분들이던데 한다는 소리가 이래요. 박영선 후보를 중간에 앉혀놓고 저희는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을 이길 수 있는 그 이유와 조건이 아주 많으며 100%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남들 보기에는 이미 대세가 다 기울어진 것이 불보듯이 뻔한데도 말하자면 배가 이미 물이 새서
다 기울어져 벌써 절반은 가라앉았는데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탄 이 배는 절대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 이미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고 물이 허리까지 치고 올라왔는데도 배가 다시 또 오를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꿈속에서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박시영, 이동형, 김성회, 조상호, 김용남인가요? 하여튼 이러한 분들이 모두 박영선 후보를 이제 중간에 모시고 앉아서 길을 돋구면서 허장성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혀서 저분들이 그냥 무슨 마음을 가지고 저러는 걸까? 똑똑하던 박영선 후보를 중간에 모시다 놓고 아주 완전 바보 멍텅구리로 만들어버리고 있구나 하고 웃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는 어찌 되었나요? 박영선 후보 진짜 바보 멍텅구리가 되고 말았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어찌 박영선 후보 한 사람이 바보가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이겠습니까? 박영선 후보는 한마디로 정말 박원순과 오거돈이라는 이 두 성범죄자를 배출한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말하자면 선당 후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버려야 했던 것이라고 봐야죠. 결국 바보 멍텅구리가 된 것은 박영선 후보를 넘어 그의 뒤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이고 이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냈던 대통령 문재인이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 출범 초기에 그렇게나 국민들로부터 그저 우리 인이 하면서 우리가 두 번 다시는 결코 당신을 노면처럼 보내진 않을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하여 모두 나서서 충성맹세라도 하듯이 하던 눈물겹던 광경들은 오늘날 다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입니까? 불과 3, 4년도 되나만 한 사이에 그렇게나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씻었던 지지율과 콘크리트, 아니 강철보다도 더 단단해 보이던 정권이 왜 이렇게 풍전등화 마냥, 아니 촛불 앞에 나선 분화방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이렇게 된 데는 바로 기어르기의 소설 25시 잠수함 속의 토끼처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 바닷속을 항행하는 잠수함에 지금 한창 산소가 모자라 가고 있다고 알려줄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렇다고 물론 산소가 모자라 이제 토끼가 죽었을 때 토끼처럼 호흡이 예민했던 기어르기 역을 했던 사람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죠. 더불어민주당에는 금태섭이나 조홍천, 박용진 같은 의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금태섭은 결국 쫓겨났죠. 박용진은 제가 보기에 입을 거의 닫고 말았다고 봐야죠. 유일하게 지금 조홍천 의원이 혼자 계속 이건 아니다 하고 떠들면서 잠수함 속에 토끼역을 하고 있지만 혼자서 이제 점점 산소가 모자라가고 있는 이 잠수함 속에 다른 많은 선장과 수병들을 일깨워주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이미 배는 가라앉기 시작했으며 물이 발목을 넘어 정강이를 적시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이 물이 정강이에서 허리까지 치고 올라오면 배는 바로 가라앉게 됩니다. 난파선에서는 어차피 쥐떼들이 먼저 바다로 뛰어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쥐떼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고 있지는 않으니 어쩌면 아직도 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 배를 살려낼 수 있을 가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이나 캐 구멍난 곳부터 찾아내서 틀어막고 이미 선창에 들어온 물들은 모조리 튀어내고, 그런데 그 구멍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기저기 선창 밑에 온데 구멍들이 나 있고 또 어떤 구멍들에는 상어떼가 들락거릴 정도로 되었다면 이제 이런 배는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촛불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어느 정도의 난파선입니까? 혹시 수리가 가능합니까? 물이 새는 구멍들을 다 틀어막고 선창에 이미 들어와 있는 물들은 다 퍼내고 배를 다시 건듯이 떠올리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면 이 정부, 이 여당이 출범하는 그날부터 오늘까지 참으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오로지 변호하고 칭찬하고 가공송덕만 해왔던 지식인들이 정말 지금이라도 비록 너무 늦었지만 이제는 나서서 바른말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까? 당장 내일 후원이 끊겨지고 또 매스컴에서는 불러주지 않고 언론사에서도 잘리고 이런 여러가지 불이익들이 들이닥치더라도 금태섭이나 조홍천처럼 이 잠수함 속의 산소가 점점 모자라가고 있다고, 또 선창 밑에 여기저기 구멍들이 나서 물이 들어오고 있다고 소리소리 치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별로 기대하고 싶진 않습니다. 오늘의 이 촛불정부, 정말 여느 정부보다도 더 정직하고 더 청렴해야 하는 이 정부가 이처럼 부패해지고 나아가 패망의 위기로까지 내몰린 데는 바로 잠수함 속에 토끼 같은 그런 지식인들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 그 일신의 안위 때문에 바른말 한마디는커녕 거꾸로 옳은 것도 틀린다고 하고 흰 것도 검다고, 그리고 또 검은 것은 시다고 우겨가면서 시시비비를 호도시키고 나아가 국민들까지 우롱하려고 들고 있는 이 위선적인 국회의원들,
학자들, 지식인들, 문객들의 잘못이 아주 큰 것은 참으로 두말이면 잔소리라고 할 수 있죠. 제 눈에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 잠수함 속의 토끼는 아직까지도 조동천 의원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몇몇 초선 의원들, 예하면 이소연 등 젊은 의원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지만 한 분은 문바들이 공격에 금방 자라가 목을 숨기듯이 움츠러들었고 그것도 모자라 아이고 잘못했노라고 사과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불의에 동화된 음악은 모두 거짓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이며 철학자이며 음악가 겸 피아니스트였던 아도르노가 우리에게 남긴 유명한 명언입니다. 오로지 자기의 진영에 매몰되어 그저 옳고 그름도 가리지 않고 이제는 당장 배에 물이 들어가서 가라앉게 되었는데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 퇴임 1년 앞두고도 이 정도 지지율이면 대단하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자유하는 정청래나 윤건영 같은 이런 제정신 있는 자들의 음위 패도 앞에 모두 기가 질려버린 친여 정부 쪽의 학자와 지식인들이 모두 자기 진영을 향하여 바른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매일 언론에 나와서 다른 상대측 진영의 지식인들이 일깨워주고 지적해주고 있는 비판에 대하여 계속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시시비비를 호도시키는 방법으로만 일관한다면 이런 지식인들의 사회적 불의에 동화된 모든 학문들, 즉 그런 사람들의 모든 발언은 오로지 쓰레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잘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옳은 말과 바른 말을 하고자 하는 학자, 지식인들과 거짓말로 일관하는 학자, 지식인들을 갈라내야 합니다. 그래서 달디단 간언은 물리치고 쓰디쓴 충언에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더불어민주당 자신이 먼저 거짓말을 양선하고 위선을 양선하며 쓰레기를 양선한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잠수함 속의 토끼와 같은, 말하자면 조홍천 같은 의원이 하나나 둘이라도 더 나와야 하고 정청래나 윤건영 같은 그런 간신배들은 제발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그럴 때 더불어민주당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